근데 저는 뭐 어떤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지금 야당 측에서 보면은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는 약점들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그런 전략적 투쟁의 계기를 잡은 거기 때문에 이 계기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당내에 지금 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파벌끼리 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결국 외적으로 대역 강경 투쟁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존재감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설득을 하더라도 야당 쪽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별 방법이 없다. 다만 국민들 앞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 예.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고 야당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 여론에 반영이 된다면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뭐랄까요, 뭐 좀 치고 가는 예. 그런 모습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언젠가는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과는 지금 중간중간마다 사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비서실장이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 건 때문에. 그 다음에 비서실장 사과가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반응이 많이 있어서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사실상의 사과 내용인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또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이미 사과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투쟁은 점점 높아지지 그거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일 시정연설에서 무슨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설득이 있는 말씀을 하고 진정성을 담아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효과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정연설 전에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이나 뭐 각 당 대표들을 만나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해도 안 통할 것이다. 그럼 결론은 하나네요. 예, 그냥 임명 강행하는 것밖에 네, 없네요. 그게 임명 강행이라기보다도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철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마음대로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게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라고 해서는 단순히 소통의 모습으로서 나오는 건 아니고 예. 그 적폐청산 지금 정국은 사실 촛불 혁명이 만들어준 정국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낡은 정치를 배제를 하고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유가 있다라고 납득을 해서 예.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타협의 모습으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고받게 하는 모습처럼 만약에 처리를 한다라면 이거는 구 낡은 정치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처럼 또 국민들이 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리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더군다나 그 반대 입장에서 야당들은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받고 있는 어떤 야당으로서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모습처럼 또 비치면 거꾸로 그럼 야당들은 지금 과거의 어떤 낡은 정치를 다시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야? 그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부러지기 쉬운 이유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이나 저는 처음 인사 발표할 때 제일 참신했던 게 사실은 김상조, 강경화, 이낙연이었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 못한 특히 김상조는 뭐 저랑 학번도 같은데 평이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우리도 몰라도 뭔가 참 나옵니다. 물론 저 정도 도덕적 흠결 가지고 저 자리를 하냐 마냐는 그 다음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국민들 중 상당수는 강경화 후보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저 사람 자체가 적폐 아니냐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 청산이 저는 맞다고 보지만 강경화 후보자의 삶 자체가 적폐일 가능성은 없는가? 왜? 이화여고 교장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 몇몇 학생들이 이름 대고 위장 제립을 했다는 게 맞다면 저거는 특권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저런데 교장선생님 집에 위장 제립해서 이화여고 갈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콘돔 문제도 그렇고 저런 것들이 물론 일탈일 수도 있겠으나 남편 해쓰는 것도 있겠으나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저거야말로 적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옳으니까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야당이 반발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120석을 가진 민주당 여당이 국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나름대로 다른 정당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이 주고받고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18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80석이었지만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장관들 그냥 마구낙마 시켰습니다. 그때 또 전투력도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보다는 그때 민주당이 좀 셌는데 그렇다고 하면 야당의 야당다운 권리를 너무 무시했다가는 앞으로 정기국회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시정연설을 저는 기대하지만 이걸 갖다 화두를 던지는 걸로 끝내야지 이게 맞으니까 국회는 무조건 추진해달라. 이거는 저는 아닌 게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민주적인 절차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정연설 전에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이나 뭐 각 당 대표들을 만나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해도 안 통할 것이다. 그럼 결론은 하나네요. 예, 그냥 임명 강행하는 것밖에 네, 없네요. 그게 임명 강행이라기보다도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철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마음대로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게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소통의 모습으로서 나오는 건 아니고 예. 그 적폐청산 지금 정국은 사실 촛불 혁명이 만들어준 정국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낡은 정치를 배제를 하고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유가 있다라고 납득을 해서 예.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 여론에 반영이 된다면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뭐랄까요, 뭐 좀 치고 가는 예. 그런 모습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언젠가는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과는 지금 중간중간마다 사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비서실장이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 건 때문에. 그 다음에 비서실장 사과가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반응이 많이 있어서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사실상의 사과 내용인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또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이미 사과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투쟁은 점점 높아지지 그거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일 시정연설에서 무슨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설득이 있는 말씀을 하고 진정성을 담아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효과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 못한 특히 김상조는 뭐 저랑 학번도 같은데 평이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우리도 몰라도 뭔가 참 나옵니다. 물론 저 정도 도덕적 한계를 가지고 저 자리를 하냐 마냐는 그 다음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국민들 중 상당수는 강경화 후보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저 사람 자체가 적폐 아니냐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청산 예제는 맞다고 보지만 강경화 후보자의 삶 자체가 적폐일 가능성은 없는가? 왜? 이화여고 교장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 몇몇 학생들이 이름 대고 위장 제립을 했다는 게 맞다면 저거는요 특권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저런데 교장선생님 집에 위장 제립해서 이화여고 갈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콘돔 문제도 그렇고 저런 것들이 물론 일탈일 수도 있겠으나 남편 해쓰는 것도 있겠으나 일반 국민이 정치적인 어떤 타협의 모습으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고받게 하는 모습처럼 만약에 처리를 한다라면 이거는 구 낡은 정치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처럼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리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반대 입장에서 야당들은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받고 있는 어떤 야당으로서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모습처럼 또 비치면 거꾸로 그럼 야당들은 지금 과거의 어떤 낡은 정치를 다시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야? 그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부러지기 쉬운 이유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이나 저는 처음 인사 발표할 때 제일 참신했던 게 사실은 김상조, 강경화, 이낙연이었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뭐 어떤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지금 야당 측에서 보면은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는 약점들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그런 전략적 투쟁의 계기를 잡은 거기 때문에 이 계기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당내에 지금 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파벌끼리 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결국 외적으로 대역 강경 투쟁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존재감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설득을 하더라도 야당 쪽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별 방법이 없다. 다만 국민들 앞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고 야당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